엄마가 나이 60이 됐는데 네 콘돔들이나 치우고 있어야 되니? 그래서 콘돔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럴 거면은 그냥 실험실 나가.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입니다. 저희 웨이크에서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바이오 기술을 제품에다 녹여내는 바이오 소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바이오 소비재라는 말을 다들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생소한 개념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매일이 실패와 도전과 고난,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과정들의 연속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만 알고 있기보다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어떤 포인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매일매일의 그런 실패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다운되거나 아니면 힘들 때들이 많았는데 자기계발서라든지 동기부여책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서전은 나이키의 필 라이츠 회장이 쓴 슈독이라는 자서전인데, 그 이외에도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마윈이라든지 스티브 잡스, 이렇게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쓴 자서전들, 그 안에서의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그분들이 워낙 거물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써주셨다 보니까 그 안에 되게 사소한 고민들은 아마도 이제 좀 희석이 된 채로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막 엄청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을 좀 이겨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짜잘짜잘한 실패들이나 고민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좀 들려드린다면 생동감 있는 조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학원을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도전하게 됐는지 풀어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사실 그렇게 바이오를 좋아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다만 목숨 걸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두각을 보였던 쪽이 바이오 쪽이었던 것 같아요. 고2 땐가 바이오 논문 대전 막 이런 거 한다, 이런 포스터들이 학교 곳곳마다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게 뭐야? 했더니 이거는 논문 대회인데 내가 한 두세 달 동안 준비했던 거야. 나도 왠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럼 언제 마감이야? 하고 보니까 이틀 후 마감인 거예요. 이틀 후. 근데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다짜고짜 생물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이틀 남은 거 아는데 저 이거 혹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해보자, why not? 하시면서 던져주셨던 주제가 고기 연하게 만드는 천연 연육제에 대한 거였어요. 이틀 동안 막 밤을 새면서 초안을 준비해서 갔는데 굉장히 좀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생물에서 굉장히 어려운 컨셉들에 포커스를 하고 있을 때 연육제라는 실생활과 접목된 이야기들을 고등학교 연구자의 시선으로 풀어냈던 게 좀 참신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괜찮겠다 하셔서 제출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많은 팀들이 참가를 했지만 저만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 본선에 진출하고 나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해보게 됐고, 그러면서 대학원 연구실도 빌려서 실험을 해보고 장려상까지 이제 받게 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실생활적으로 풀어낸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조금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바이오 기술을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생체재료공학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부터는 이 바이오 쪽 연구를 정말 밀도 있게 진행하게 됐는데, 학부생 때는 보통 실험실 생활을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도 학교 수업이었지만 너무 실험실 생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1학년 말에 선생님들한테 다짜고짜 이메일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훈인데 정말 실험실에서 한번 연구를 배워보고 싶은데 바닥만 맨날 쓸게 해주세요. 제가 청소는 자신 있습니다 라는 정말 뻔한 클리셰적인 이메일을 쫙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은사님이신 최 교수님께서 그럼 한번 와봐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연구 경험도 있지만 아직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옆에서 그냥 곁눈질로 보면서 청소할 기회라도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내일부터 나와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실험실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 한번 네가 실험해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포션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대학교 4학년 때는 학석사 통합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문도 제2저자, 제3저자로 한 8편, 9편 정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태호님.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너무 느꼈던 답답한 게 뭐였냐? 정말 바이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이 바이오를 눈에 보이는 그냥 제품들에 연결을 시키고 싶었는데, 첨단 항암제 아니면 뭐 DNA 의약품, RNA 의약품 개발을 시작했을 때 내 대에서 제품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분야만을 쫓는 풍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개발 기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드니까 내가 원했던 어떤 뭔가 빨리빨리 재밌게 이것저것 내보는 이런 게 힘들었죠. 주변에 고민 상담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돌아온 답변들은 그게 왜 바이오야? 그거는 우리 일이랑 다르지, 그냥 시간 낭비 같다. 너는 그냥 지금 돈을 벌고 싶은 거 아니야? 겉멋이 든 게 아닐까? 박사과정을 왜 왔니? 그럴 거면은 그냥 실험실 나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맞는지를 입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막 뜨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이 바이오와 소비자를 엮을 수 있다는 컨셉을 한번 펀딩으로서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바이오 소비재로 도전을 해볼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게 콘돔이었습니다. 왜 콘돔이었냐면 IT 분야만 해도 10년 전에는 키패드 있는 핸드폰 쓰다가 지금은 다들 아이폰 쓰고 하잖아요. 근데 콘돔 같은 경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고, 특히 콘돔은 제3급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바이오적인 걸 붙이면 내가 생각했던 이 바이오 소비재의 개념을 보여주기에 되게 적합한 제품 아닐까? 그래서 콘돔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콘돔을 실험실에서 몰래 개발을 해보고, 콘돔에 들어가는 윤활제 같은 것들 테스트 해보고, 집에서 사와서 콘돔들 막 시제품들 엄청 갖고 있고 하니까 방 안에 콘돔들이 하나, 두 개, 10개, 20개, 100개 미친 듯이 늘어나서 내 방을 뒹굴게 됐습니다. 이거를 선뜻 부모님한테도 그 당시에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얘기 좀 하자 이러더니, 엄마가 나이 60이 됐는데 지금 이 나이 먹고 네 콘돔들이나 치우고 있어야 되니? 막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도 엄마 나 이런 사업 준비해 라는 얘기를 못했어. 왜냐면 차라리 콘돔을 치웠다 보다 콘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더 뒷목 잡으셔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콘돔 사업이 아니라 이런 바이오 소비재 사업이니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미안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다행히 딱 오픈하자마자 볼 자신이 없어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날 정도로 무서웠던 그 콘돔이라는 테마로 도전했던 바이오 소비재 펀딩이 대박이 났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과를 전공하는 친구들이랑은 너무 다른 도전을 갑자기 하게 됐었어요. 역설적으로 그때 쟤는 뭐 콘돔 판대 약간 이렇게 웅성웅성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되니까 나 안과 개업하려고 하는데 이 안과 쪽으로 뭔가 제품 하나 같이 만들어 볼래? 나 지금 바이오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제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제 팔로우를 오랜만에 걸어서 물어보고 할 정도로 저는 이 시장을 우리가 되게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고, 그 당시에 정말 아꼈던 제자가 이런 거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황하셨을 교수님들한테도 죄송하지만 저는 세상에 정답은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련이 생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평균과 완전히 다른 아웃라이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와서는 나는 시련이나 이런 뭔가 힘든 일이 없으면 너무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가고 있나?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고난과 시련들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시련 안에서 러블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정말 그게 좋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안 되더라도 한 번은 두드려 보자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졌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콘돔 내서 우리 회사가 생긴 이후에도 되게 정말 힘든 시절이 많았죠. 막 울고 막 난리치는 막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걸 놓지 않고 돼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그때 다 아니라고 했던 거를 한 번 더 붙잡음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그 순간의 기억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소비재라는 단어가 10년 후에는 정말 고유명사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등재될 수 있게끔 내가 이 시장을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이 정말 좀 재밌습니다. 재밌고 살아있는 기분을 느껴요. 펀딩을 대박을 냈던 그 과정의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에서 한 번 더 자세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지금의 내 삶이 되게 행복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없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정말 많은 피눈물들을 흘렸기 때문에 더더욱 재밌는 얘기들을 앞으로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얘기들을 비단 저만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또한 매일매일 새로운 실패들을 겪을 때
아 이번엔 또 어떻게 한담? 멘붕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담이나 아니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남겨주신다면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일방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실현이나 실패, 고난들에 대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나중에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정도의 거물이 돼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내가 성공할 거란 보장은 확신은 할 수 없지.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점들을 연결시켰을 때 각도를 보면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자 하는 겁니다. 거물들과 뭔가 평행 이론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얘기하는 것들이 똑같아. 항상 되게 어떤 집단 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고, 근데 그때 본인이 그 집단 안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되게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더 멋지게 만들었던 스토리들이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평균에서 되게 벗어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점점 사실 이런 것들을 유의미하게 만들고 있고, 한 명, 두 명이라도 이거에 귀 기울이게끔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 그 만약에 저희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나는 과정 또한 결론이 아니잖아. 부도가 나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결론이지만, 부도가 나서 그걸 토대로 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부도 또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들을 담아내야겠죠. 그렇게 따지면 죽어도 계속 찍으면 어때요? 그때는 그 10년 카메라, 그 윤시원의 고스트 헌터